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최근 시행된 미세먼지 특별법에 농업부문 피해 대책이 배제됐고 또 미세먼지 특위에도 농촌진흥청이 빠져 농업 피해가 논의되지 못했다는 소식 저희 뉴스 24에서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농진청이 자초한 것으로 확인돼 비판이 거셉니다. 농진청이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의견을 내거나 특위 참여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지 않은 걸로 드러난 겁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미세먼지법이 제정될 때 농촌진흥청은 의견을 전혀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부가 지난해 9월 13일 입법 예고를 하고 10월 23일까지 법 제정에 따른 각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농진청에서는 제출한 의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농민을 미세먼지 취약계층으로 인정해달라거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에 농업연구기관이 포함돼야 한다는 등 응답을 일절 하지 않은 겁니다. 특히 농진청은 미세먼지의 농업 피해에 관한 연구과제 검토를 시작했는데도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아 안이한 대처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미세먼지법에 따르면 미세먼지 특위 당연직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17개 기관장이 포함됐습니다. 산림청과 기상청은 특위에 들어간 반면 농진청은 특위에서 빠졌습니다. 정부 대책에 농업 피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농진청 관계자는 입법 예고 당시에는 특별법 제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판단을 못했다면서 앞으로 법률 개정 과정에서 농진청의 특위 참여를 공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촌 현장에서는 야외 농작업이 많은 농업의 특성상 미세먼지가 고령의 농민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업적인 특성으로 미세먼지에 긴 시간 노출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근데 그런 취약군 중에 사실 농민도 한 축이에요. 농민들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고 해서 농사 그만두고 들어올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닌데 지금 그 대응책에서 농민들은 제외됐잖아요. 미세먼지는 또 시설 하우스의 광투가율을 낮춰 딸기 등 시설 작물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가축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등 농업 생산성을 낮춘다고 농업계는 입을 모읍니다. 이런 피해가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돼야 제대로 된 대책 수립이 가능한데 이 기회를 농진청이 스스로 날린 셈이 됐습니다. 농진청의 미온적인 대처로 농업계가 미세먼지로 인한 농업 피해를 대외적으로 알릴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미세먼지 대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농진청과 달리 산림청에서는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올해 전국에 2만 1,000헥타르에 5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가운데 미세먼지 저감숲 4,000헥타르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림청이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산림청은 도시 외곽과 산업단지 등의 미세먼지 저감숲과 차단숲을 새롭게 조성해 미세먼지 줄이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부쩍 잦아진 미세먼지에 따른 국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숲 4,000헥타르와 미세먼지 차단숲 60헥타르 조성이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는 겁니다. 저희 산림청은 올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나무 심기를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미세먼지와 관련한 사업은 도시 내외의 산림을 대상으로 나무 심기를 확대해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겠다는 취지를 가집니다. 산림청은 최근 정부 대전청사에서 이러한 계획을 담은 2019년도 나무 심기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나무 심기 하나 되는 한반도 만들기라는 정책에 따라 경제림 육성단지 등 2만 1,000헥타르에 5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서울 남산 면적의 74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아울러 산림청은 국민들의 휴식 및 치유를 돕고 쾌적한 녹색 생활 환경을 만드는 차원에서 전국의 녹색 쌈지숲 100개소와 학교 명상숲 96개소 등 힐링숲 사업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또 나무사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내 나무 갖기 캠페인도 진행됩니다. 이에 전국 지자체와 구규림 관리소 등 194개에서 유실수와 조경수 98만 본 묘목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줍니다. 그런가 하면 질 좋은 묘목 560만 본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나무 시장이 전국 125곳 산림조합에서 열리고
묘목 31만 본을 국민이 직접 심고 가꾸는 내나무 심기 행사가 전국 시군구 105곳에서 마련될 예정입니다. 산림청은 다양한 나무 심기를 통해 건강한 산림 자원을 육성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S 뉴스 김아영입니다.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이 후보 예정자 사이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농협은 앞으로 공명선거를 훼손하는 사례가 드러나는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윤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22일부터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선거인 명부 작성이 시작됐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기가 아닌데도 곳곳에서 선거법 위반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5일까지 선거법 위반 사례로 조치된 건수는 총 148건으로 고발 44건, 수사 의뢰 2건, 경고 등이 102건에 달합니다. 이에 농협이 공명선거를 훼손하는 행위에 강력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농협은 20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집행 간부와 지역 본부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은 몇몇 비위가 농협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면서 지역 본부장 등은 비위를 청산하기 위해 직을 걸라고 강조했습니다. 농협이 이처럼 강력 대응에 나선 것은 몇몇 예비 조합장 후보들의 비위로 인해 농협 전체의 이미지가 실추되면 최종적으로 농가가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선거가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선관위하고 경찰서하고 공조체제를 갖추어서 계속 계도 활동을 할 예정이고요. 개별적으로 우리 후보자들 농축협에도 조합장들이나 전상부를 통해서 계속 지도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불어 김병원 회장은 공명선거를 치르기 위한 농협 인직원들의 땀과 노력이 도덕적 해이 등으로 빛을 발하지 못한 것 같다면서 조직문화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회의 결과 도덕적 해이, 갑질, 비리 등이 반드시 청산될 3대 적폐로 선정됐습니다. 관련 문제가 적발되면 특별감사와 지원 제한 등 강력 조치가 이뤄집니다. 또한 농협 전체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조직 내 복무 기준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는 오는 26일에서 27일까지 이틀간 조합장 후보자 등록을 받습니다. 선거운동은 28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3월 12일까지 펼쳐지게 됩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양계 농가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월 23일부터 달걀 껍데기의 산란 일자를 표기하게 됩니다. 정부가 살충제 달걀 파동 이후 내놓은 먹거리 안전 대책 중 하나지만 양계 농가들은 이 제도가 먹거리 안전과는 무관하면서 농가 부담만 키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월 23일부터 달걀 껍데기 산란 일자 표시 제도가 시행됩니다. 2017년 살충제 달걀 파동 이후 정부가 안전 먹거리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대책입니다. 지금까지 달걀 껍데기, 즉 난각의 6자리 문자와 숫자 코드로 농장 고유 번호와 사육 환경을 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산란 일자를 추가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 2월 23일에 낳은 달걀이면 기존 코드 앞에 0, 2, 2, 3을 넣는 방식입니다. 소비자들은 난각을 보고 어느 농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육된 닭에서 나온 달걀인지 알 수 있을 뿐더러 언제 낳은지도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산 일자가 표시되면 달걀의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 일부 농가에서 가격 상황에 따라 달걀을 장기간 보관하다가 포장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이런 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달걀 산란일자 표시 제도를 통해서 일부 농가에서 포장일자 기준으로 유통기한을 산정하여 표시하던 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수 대상 달걀의 정보도 더욱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서 달걀의 안전성 강화에 기여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양계 농가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산란 일자를 표시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가장 최근에 생산된 달걀만 찾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안전상의 문제가 없는 달걀인데도 산란일이 늦다는 이유만으로 시장에서 외면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한양계협회와 양계농가들은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식약처 앞에서 한 달간 농성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식약처는 대한양계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현장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6개월의 계도 기간을 운영하며
개선이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보완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양계 농가의 대립이 일단락된 가운데 현장에서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에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화훼 유통인들 사이에서 북한의 세계 최대 규모의 화훼 단지를 건립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주석 기자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화훼 유통인들은 남북한이 힘을 합쳐 화훼 산업을 발전시키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북한 지역에 세계 최대 규모의 화훼 생산 유통단지를 건립하자는 겁니다. 이런 구상은 경기도가 지난해 11월 추진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를 통해 구체화되는 양상입니다. 경기도는 협의회 참여를 희망한 기초자치단체가 농림, 환경, 문화예술 등 6개 분야로 사업을 제안하면 타당성을 따져 통일부와 협의해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16개 시군이 농림 분야 사업 아이템을 제안했고 그중 과천시가 세계 최대 규모의 화훼단지 조성 방안을 제출한 겁니다. 과천시 관계자는 아직 대북 제재가 풀리지 않은 등 민감한 시기라 말하기가 조심스럽다면서도 화훼류를 전문적으로 생산, 유통, 판매하는 일종의 화훼 종합센터를 구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업비를 예상하긴 힘들지만 재정 여건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 한 곳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국비와 도비를 활용해 재정 조달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화훼 유통인들은 과천시의 이러한 구상에 대해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침체된 화훼 시장을 살리는데 북한과 교류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이 또 확장될 수도 있다고 봐서 우선은 손쉬운 것부터 북한 꽃과 남쪽 꽃이 서로 상호 교환하고 교류하고 각각의 장소에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홍보하고 하는 전시부터 시작하는 것, 시작의 한 출발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동안 대규모 도시개발 계획으로 화훼 생산 기반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던 만큼 이번 구상을 계기로 화훼 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S 뉴스 오주석입니다. 배나무의 주요 해충인 꼬마 배나무 이 방제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꼬마 배나무 이는 나무 생육을 방해하거나 열매 껍질에 얼룩병을 유발하는 해충인데요. 생육기에는 방제가 어렵기 때문에 적기 방제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현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배나무에 각종 피해를 주는 꼬마 배나무 이의 방제 적기가 돌아왔습니다. 꼬마 배나무 이는 주로 배나무의 거친 껍질 밑이나 봉제 잔재에서 어른 벌레 형태로 겨울을 나고 낮 기온이 7도 이상일 때 활동을 시작합니다. 꼬마 배나무 이 성충은 배나무 잎을 갉아먹고 심하면 배 봉지에 들어가 과실의 즙을 빨아먹는데 이때 동시에 분비물을 뿌려 배 그을음병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꼬마 배나무 이 방제 적기는 월동처에서 밖으로 나와 산란하기 직전으로 방제 시기를 놓치게 되면 생육기에는 끈적이는 배설물을 덮고 있어 방제가 어려워집니다. 무엇보다 꼬마 배나무이는 재배지 기온에 따라 이동 시기가 달라지므로 날씨 예보를 신경 써야 합니다. 농진청이 기상청 관측 정보를 토대로 제시한 올해 약재 살포 시기는 보성, 영천, 성주 등은 2월 25일까지이며 강진, 영암, 한평, 예천 등은 26일, 그리고 논산, 남원, 익산 등은 27일, 옥천, 김제, 무주, 순창 등은 28일까지라고 전했습니다. 꼬마 배나무이는 날씨가 따뜻할 때에 지상으로 나무 끝으로 올라와서 알을 낳고 그 뒤로 알이 이제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2월 달부터 온도가 6도씨 이상이 되는 지점에서 약재 방제를 하게 되면 월동 성충도 죽게 되고 알을 못 낳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방제 효과가 높습니다. 또 꼬마 배나무이는 기계유 유제를 단독으로 뿌려 방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합니다. 기계유 유제란 기계유를 주 성분으로 벌레를 기름으로 질식시키거나 피부에 침투해 살충하는 친환경 약재입니다. 꼬마 배나무이 방제 전 미리 거친 껍질을 벗겨내고 과수원 주변에 열매를 쌌던 봉지 잔재 등을 치우면 방제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NBS 뉴스 이연경입니다. 봄철 미나리는 영양이 풍부해서 자연이 준 보약이라고도 하죠. 특히 해독 성분이 탁월해서 미세먼지나 황사가 심할 때 먹으면 더 좋다고 하는데요. 봄을 앞두고 경북 청도 농가에서는 미나리 수확이 한창입니다. 따뜻한 봄을 부르는 싱그러운 향이 가득한 청도 한제마을에 김선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경북 청도군의 한제마을이란 곳인데요. 경북 남산과 화악산 사이를 흐르는 계곡을 따라 형성된 곳이어서 풍부한 물과 일조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교차까지 크다 보니 청정 미나리를 생산하기엔 더없이 최적의 장소로 꼽힙니다. 이곳 한제골의 자랑, 한제미나리는 다른 곳과는 다르게 고인물이 아닌 흐르는 물에서 재배됩니다. 그냥 물은 아니고요. 해발 933m 높이의 산에서 흘러내려온 자연수와 지하수를 함께 사용합니다. 25년 전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미나리 무농약 재배 인증을 받기도 했습니다. 잠시 저도 미나리 수확에 참여해봤는데요.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하우스에서 푸르게 자라난 미나리를 한 움큼씩 잡고 베어냅니다. 재배한 미나리는 자리를 옮겨 깔끔하게 다듬는데요. 이때 먹을 수 있는 부분을 따로 가려내고 보기 좋게 손질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한 지하수로 씻어낸 뒤 포장하면 마무리됩니다. 지금부터 해가지고 3월, 2, 3월 2달 제일 바쁠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납품도 해야 되고 오시는 분한테도 판매도 좀 해야 되고 택배도 조금 해야 되고. 이렇게 생산된 미나리의 70%는 현지에서, 나머지는 대형마트나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되는데요. 매년 수확철이 되면 멀리서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이 많습니다. 미나리와 함께 삼겹살을 구워 먹는 건 덤인데요. 법상 농가에서 직접 식당 영업을 하고 있진 않지만 2,000원 정도만 지불하면 식사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내어준다고 하네요. 여기 미나리가 맛있어요. 맛있어갖고 자꾸 오게 되거든요. 그래갖고 돼지고기 구우면서 같이, 안 그러면 생걸로 또 먹고. 전체 140여 농가에서 연간 100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한제마을 미나리. 지난 2012년에는 정부 지원 사업으로도 선정되면서 미나리청과 진액 등 부가상품 개발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4월 말 정도 지나면은 이제 향이 너무 진해갖고 못 먹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영농조합 법인에서 5차 산업으로 액기스라든지 산푸, 비누, 음료수, 숙취 해소제 이런 거를 만들어가 청도군 농가들의 효자 품목으로 꼽히고 있는 한제미나리 수확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봄의 전령사 미나리와 함께 건강과 맛도 찾으면서 남은 겨울을 보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헬로티비 뉴스 김성혁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지난해 10월에서 올해 2월 말까지 5개월간 계획됐던 구제역 AI 특별 방역 대책 기간이 3월 말까지 한 달 더 연장됩니다. 농식품부는 전국 이동 제한 해제 이후 3월 말까지 구제역 AI 방역 상황실 운영 등 비상태세를 유지하며 주의 단계의 방역 대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축협 공동방재단과 지자체 소독 차량 등을 동원해 축산시설에 대해 소독을 지속 실시하고 거점 소독시설은 3월 말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 측은 특별 방역 대책 기간이 종료되는 3월 말까지는 구제역과 AI 위험 시기라며 축산농가에서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방역 조치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경기도 내 주요 과실 생산량이 전년도보다 평균 17% 감소했습니다. 초봄 이상 저온과 여름에 40여일 계속된 폭염, 가을 수확기 잦은 폭우 등 연간 이어진 자연재해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품목별 생산량을 보면 노지포도가 18.7%, 복숭아 22%, 매실 55.1%, 오디는 89.1%가 각각 감소했습니다. 전라북도가 2020년부터 도민안전보험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와 사고, 범죄 피해 등으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이 된 도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북 도민 대부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항목별 보장금액은 최대 1,000만 원으로 다른 보험의 가입 여부나 과거 병력과 관계없이 가입됩니다.
평창군이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와 개량 사업을 실시합니다. 평창군은 예산 4억 8,700만 원을 투입해 지역 내 150동의 슬레이트 지붕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사업 신청은 오는 28일까지이며 처리 비용은 최대 336만 원, 개량 비용은 최대 302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우리 농산물의 숨은 효능과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 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시간입니다. 네,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건강 관리에 특히 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건강 톡톡에서는 천연 자양강장제라고 불리는 부추를 소개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최다혜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창동 하나로마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건강 먹거리는 겨울철 떨어졌던 체력을 회복시켜줄 건강 채소, 바로 이 부추입니다. 예로부터 건강 먹거리로 알려진 부추는 알싸하면서도 상큼해 감칠맛을 돌게 하는 채소입니다. 기후 적응성이 좋아 우리나라에서는 봄부터 가을까지 3-4번 노지 수확이 가능하고 그 이후엔 주로 시설 재배를 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부추 중 재래종인 조선 부추는 잎의 넓이가 좁고 키가 작은데요. 또 매운맛이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잎이 솔잎처럼 가늘고 동글동글하게 생긴 솔부추는 아삭한 식감이 일품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봄에 나는 봄부추는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은데요. 봄부추는 인삼이나 녹용과도 바꾸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건강에 좋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부추가 위장에 좋고 또 기력이 약한 사람에게는 기력을 보해준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부추에 함유된 비타민 B와 정유 성분인 알리신이 결합해 피로 회복에 효과뿐만 아니라 간 기능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부추는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할 수 있는 훌륭한 식재료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부추를 어떻게 요리하는 게 좋을까요? 전을 부쳐 먹어도 굉장히 상큼하고 맛있고요. 또 그리고 야채 샐러드에도 조금 곁들이면 굉장히 상큼하고 좋거든요. 부추는 그냥 겉절이에서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고기랑 먹을 때 같이 먹으면 좀 깔끔해가지고 그렇게 먹는 거 좋아해요. 부추는 샐러드나 겉절이, 전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는데요. 간편하게 섭취하려면 부추즙으로 마셔도 좋습니다. 바쁜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그만이겠죠? 요구르트의 유산균과 부추 속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원활하게 해 변비에 좋고 몸속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부추는 돼지고기와도 궁합이 잘 맞는데요. 돼지고기는 찬 성질인데 부추는 따뜻한 성질을 지녀 균형이 잘 맞습니다. 부추를 더 맛있게 먹으려면 싱싱한 부추를 고르는 게 중요하겠죠? 부추를 잘 고르는 방법도 알아볼까요? 첫째는요, 색깔이 약간 짙을수록 더 좋아요. 이것도 하얀 부위가 이렇게 선명하고 약간 통통하면서 그런 게 또 맛있어요. 그런 걸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잎이 중간에 잘렸거나 끝부분이 갈변한 부추라면 수확한 지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구입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신선한 부추를 상하지 않게 오래 보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손질한 부추를 끓는 물에 30초 정도 데치고 바로 찬물에 담가줍니다. 그런 다음 물기를 빼내고 밀폐 용기에 담아 냉동실에 보관하면 한두 달 동안은 그 신선함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건강 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전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